지난 2일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과거 골프장으로 쓰던 부지에서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알려진 한전공대, 즉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했습니다. 학부생 107명과 대학원생 49명이 입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총 8,299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에너지공대. 교육과 연구는 물론 산학협력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공과대학이 목표입니다.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이 무료이고 첨단 연구시설은 물론 창업도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 계획 덕분에 100명을 뽑는 수시 전형은 24대 1, 10명을 뽑는 정시 전형은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50년에는 에너지 분야 세계 탑10 대학을 달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켄텍의 1회 입학생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인류 공용을 위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한전공대 추진 초기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는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전남은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 등 3곳, 광주는 북구 첨단 3지구 등 3곳을 추천했습니다. 한전은 나주에 있고 한전공대는 강주에 있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원과 간절한 소망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연구 중심의 대학, 한전공대와 같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이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침내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부지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승자는 전남 나주시였습니다. 첨단 3지구 일원 87.88점,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채점 결과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은 입지 여건에서 광주 첨단 3지구에 뒤졌지만 경제성과 지원 계획에서 광주를 더 크게 앞서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부지 제공 조건에서 13점 만점, 인허가 용이성 면에서는 10점 만점에 9.76점, 부지 조성 비용 부분에서도 7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부영그룹 측이 골프장의 절반 이상을 학교 부지로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부받은 땅이기에 예산도 아끼고 복잡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데다 공사에 착수하기 쉬운 골프장이었던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접근성 부분, 주거 환경 부분에서는 광주의 첨단 단지에 뒤졌었어요. 그렇지만 그 한전공대 이제 그 부지를 부영 측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부영 그 골프장을 곧바로 용도 전환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장점들이 이제 좀 우수하게 이제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감정가 800억 원이 넘는 땅을 내놓은 부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한전공대 유치. 당시 부영그룹 이준군 회장이 수백억 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기에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기부를 통해서 좀 사면 내지 가석방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 특히 부영 측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면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냐, 해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시 협약해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모두 순수한 기부라고 선을 그었고 2019년 8월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그룹은 부지 무상기부 약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약정식 불과 2달 뒤 부영은 기부를 하고 남은 나머지 골프장 부지는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나주시에 신청합니다. 나주시 역시 이 계획을 반려하지 않고 용도 변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입안서 내는 걸 보고 뭐지? 이래서 기부하는 걸로 해서 기부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건 거래였구나. 부영의 요구는 자연 녹지에서 3종 주거 지역으로 무려 5단계나 용도를 올려달라는 것.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혜택을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영그룹 측은 특혜나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골프장 절반을 학교 부지로 기부하다 보니 나머지 절반을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 개발 방안을 찾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주택용지인 주변 땅처럼 용도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영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액이 1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진짜로 기부를 한 거예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워낙 염원이다 보니 다른 것 재지 않고 기꺼이 부지를 기부한 거죠.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업이다 보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겁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인 골프장이 부영의 요청대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올라가고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5계단이나 뜨는 용지로 변경을 해버린다면 이거 이제 누가 봐더라도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고층 아파트에 이제 현재 그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죠. 부영이 제안한 아파트 용적률은 약 180%, 최고 층수는 28층입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적용된 용적률 175%, 최고 층수 25층을 벗어나는 요구입니다. 최고로 높은 아파트가 한 25층 정도 되는데 거기는 28층까지 지금 건립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층고뿐만 아니라 너무 그 어떤 좁은 지역에 너무 과다한 세대 수가 이제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대로라면 부영이 벌어들일 이익이 최소 5,6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치도 나옵니다.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 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나주시는 2020년 분양가를 적용하면 부영의 추정이익이 3천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부영 애시양 마지막에 분양한 게 2억 8천 얼마인가 9천 얼마에 분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3억에 분양한다 그래요. 우리가 15%에서 많이 보면 20%를 봐요. 그러면 이제 1조 5천억이라고 봐도 20%면 3천억이잖아요. 하지만 3천억 원도 부영이 기부한 땅값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익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은 추정치일 뿐 미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이나 아파트 층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총 18,000세대. 그런데 이 18,000세대 가운데 이미 약 40%가 부영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5,000세대를 부영에 몰아주면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부영의 아파트가 됩니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을 때는 다양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그 건물들을 지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의 브랜드가 반 이상을 차지했다면 좀 기형적 주택단지가 될 수 있죠. 게다가 부영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가 선정되기 약 열흘 전 부영 골프장 북측에 붙어있는 34,000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부지도 사들였습니다. 공연장과 극장 등을 지으면서 상가나 업무용 공간을 일부 함께 지을 수 있는 문화시설용 용지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부지 매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복합 개발이 다 가능하거든요. 개발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무상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예비 명문대. 전남 지역이 어디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단 한 방에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 주변을 부영의 아파트와 땅이 둘러싸면서 말 그대로 부영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영이 사전에 어떤 그런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그 기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어떤 적정 수익률은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용도 변경,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직접 만나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강 시장 역시 용도 변경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 CC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적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5,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네요.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갈 것이에요. 지난 2019년 1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가 결정될 때 부영그룹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부지 기준과 관련한 3자 간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이 가시화되자 부영과 지자체의 이면 거래를 의심한 시민단체들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협약서가 부영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광주경실련은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자 간 협약서에 이 개발 사업의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겁니다. 3자 간 협약서는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된다. 부영이란 특정한 기업이 이걸 위해서 이걸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 결국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 2항에 부지 증여 후 부영에 대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추상적인 지원 문구가 한전공대 부지 증여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순수한 기부가 아닌 대가성 기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하면서 공개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부영주택에
어떤 뭐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요. 당사자인 부영주택에서 이제 비공개를 이제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과정에서 이 공개하는 게 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결국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방침을 돌려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